네, 여러분 조금 쉬셨습니까? 네, 선생님 요즘 급식을 안 먹고 이제 따로 밥을 챙겨오고 있는데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 밥을 들고 오는 것도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음번에는 급식을 먹어야 될까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점심 뭐 드셨는지 다음번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점심 잘 챙겨 드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까지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최근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선거제도 이해. 네, 이게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전공도서인데요. 이 선거제도는 이렇게 책을 낼 정도로 굉장히 다른 제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A제도, 어떤 나라에서는 B제도,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있고 그 다양한 제도들 안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각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거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대표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8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좀 생소한 개념들이 오늘 나올 텐데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거제도와 선거구입니다. 첫 번째 선거구입니다. 선거구. 네, 선거구는 어떤 내용이냐?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의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에서는 대표를 한 명 뽑는다라고 하면 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다는 나중에 소선거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구수에 따라서 선거구를 나눕니다.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광진갑, 광진을 이렇게 나뉘기도 한다는 거죠. 인구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 한 선거구에서 아까 전에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에 따라서 작은 선거구인지 좀 중간 큰 선거구인지가 나눠집니다. 보통은 뒤에서 할 거지만 각 선거구에서 1등만 뽑는 게 소선거구제, 2등부터 5등까지도 좀 구제해 주는 게 중대 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입니다. 소선거구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선거구제. 자, 한 곳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는 어디냐면요, 경상남도 거제시라는 곳입니다.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요 전체에서 이 거제시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무슨 선거구? 소선거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 곳에서 한 명만 뽑는다. 그럼 몇 등만 뽑을까요? 1등만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 놓습니다. 승자 독식제. 이긴 사람이 혼자 다 먹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에서 한 명을 뽑는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네, 그래서 소선거구의 예식을 얘기를 드렸고 장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이제 준비하는 비용은 적어집니다. 우리 흔히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달거나 선거운동원 이런 부분에서도 돈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이 작다 보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자, 서울시 안에서 한 명을 뽑아. 그러면은 서울시 전체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러겠지만 우리 광진구에서 딱 절반만 다니다 보면은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면 돼요. 그래서 현수막도 적게 들고 선거운동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듭니다. 자, 아무래도 범위가 좁다 보니까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굳이 후보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이 한 명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별과제 할 때 그 조에서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서로 조금씩 덜 했는데 알고 보니 망쳤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이 지역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쉽게 적어 놓을게요. 자, 이 대표가 해당 지역을 여기 대표라고 쓰지 말고 의원이, 네. 자, 그래서 이 의원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광진갑에서 뽑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광진갑의
국민들이 나를 뽑아줬으니까 내가 이 강진갑의 대표야. 그리고 이 강진갑에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의무도 생기고 이 대표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 1등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좀 크거나 아니면은 인지도가 있는 정당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을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에서 후보자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뽑힙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당으로 나뉘어지는 양당제로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양당제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이 작다 보니 우리 의원내각제 할 때 군소정당이라는 얘기 했었죠. 자그마한 정당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 충돌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요 단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선거운동이 아무래도 1등만 뽑다 보니까 서로를 막 비방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토론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뭔 저런 말까지 해? 라는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사표입니다. 사표 87쪽에 오른쪽 날개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을게요. 자, 낙선한 후보에게 던져져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 요게 사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단 한 표만 많으면 당선이 됩니다. 1등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34%, 33%, 33%. 그래서 한 표 이상 더 많은 이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사표가 얼마나 될까요? 이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사표가 되죠. 66%나 더 사표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34%보다 66%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건데 아무리 그러다 보니 1등이 아니라고 이렇게 버려지면 아무래도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지지 않겠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총선에 20대 총선까지 보면은 사표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당제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큰 두 당이 겨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큰 정당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서 군소정당들이 후보가 의회에 진출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4번의 경우에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4번은 어떤 내용이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가 농촌과 도시의 인구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선거구 안에서도 인구의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구는 15만 명의 하나의 선거구를 뿌려서 대표를 한 명을 뽑습니다. 근데 어떤 비선거구는 25만 명이 돼서 한 명을 뽑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투표 가치가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도 생기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조금 더 표의 가치가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대 총선이었는데요.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군들이 합쳐서 한 개의 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당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인 5개 군이 모여서 한 가지 선거구가 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무려 5,970km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합쳐서 1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 순천
27만 8천 명입니다. 자, 거의 2배 차이 나죠. 거의 2분의 1입니다. 이 속초 고성 양양이. 아무래도 똑같은 대표 한 명을 뽑으면 순천 시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늘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선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꽤 많이 벌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후반부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소선거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선거구제 몇 명 뽑는다고 했습니까? 한 선거구에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을 뽑습니다. 1등만 뽑아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제는 1등만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다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명을 뽑고, 여기서도 한 명을 뽑고, 여기서도 한 명 이렇게 뽑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조금 합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자, 어느 날 갑자기 자, A, B, C 이렇게 합쳐놨습니다. 선거구가 총 3개로 냈고 A 선거구는 3명을 뽑고 B 선거구는 4명을 뽑고 C 선거구도 4명을 뽑기로 했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엄청 선거구 자체가 커졌죠, 지역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떤 선거구라고 하냐? 중대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둘이 합쳐서 중대선거구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의 단점이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winner takes all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덜 치열하게 되는 거죠. 과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뽑히다 보니 소선거구제보다는 사표가 적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을 뽑다 보니 아무래도 주요한 정당뿐만 아니라 군소정당에서도 의회를 진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정당들이 나오다 보니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되겠죠. 요게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단점이 뭐냐? 반대입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여기서는 단점이 되겠죠. 선거구 범위가 아무래도 커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지역에서 대표 한 명을 뽑았었는데 여러 명을 뽑다 보니까 조별과제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찾기가 굉장히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지역도 넓고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의 친근감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권자랑 대표 간의 유대 관계가 적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대표성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소선거구제에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학교 앞에도 무슨 예산을 따왔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한 이유가 유권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인식시켜주기 위한 거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정당이 오다 보니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고 다당제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안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뭔가 의견을 조율할 때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전에 한 4명을 뽑는 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명을 뽑는데, 자, 기호 1, 2, 3, 4가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25%, 23%, 20%, 근데 9%입니다. 자, 이렇게 4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럼 봤는데 25%의 지지를 얻은 사람하고 23%, 20%는 괜찮은데, 자, 9%의 지지만 얻고도 당선이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기호 1번, 2번, 3번에 투표했던 유권자에 비해서 4번에 투표했던 유권자의 한 표가 가진 투표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지겠죠.
이 차등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중대선거구도 조금 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잘 하시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